더 열심히 살아야 해. 더 노력해야 해. 더 최선을 다해야 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 늦게 잠들고, 주말도 없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열심히 살수록 인생이 더 힘들어집니다. 노력할수록 더 지쳐갑니다. 최선을 다할수록 더 공허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아닙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열심히 살수록 더 힘들어지는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력의 함정. 첫 번째 이유, 방향보다 속도에 집중하기 때문.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지만 그 한 걸음이 잘못된 방향이라면 천리를 더 멀어질 뿐이다. 잘못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시간만 낭비됩니다. 맞지 않는 사람과 열심히 관계를 유지하면 에너지만 소진됩니다. 나와 맞지 않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면 도착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0년을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보니 내가 정말 원했던 게 아니었어요. 최선을 다해 관계를 지켰는데 결국 나만 지쳤어요. 목표를 이뤘는데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열심히 하기 전에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인지 물어야 합니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해야 한다와 하고 싶다를 구분하지 못해서. 우리는 대부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열심히 삽니다. 돈을 벌어야 하니까, 인정받아야 하니까, 성공해야 하니까, 부모님을 실망시키면 안 되니까. 공자는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해야 한다로 사는 인생은 의무입니다. 하고 싶다로 사는 인생은 선택입니다. 의무로 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힘듭니다. 하루하루가 버티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월요일이 싫어. 휴가가 기다려져. 언제쯤 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지금 의무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과 즐기며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즐기면서 하면 시간이 빨리 갑니다. 의무로 하면 시간이 안 갑니다. 당신의 열심히는 어느 쪽인가요? 세 번째 이유, 비교 속에서 달리기 때문. 우리가 힘든 진짜 이유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열심히 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 해. 저 사람은 벌써 저만큼 이뤘는데 나는. 나이가 이런데 이 정도는 해야지.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연못의 물고기는 바다를 알지 못하고 우물 안개구리는 하늘을 알지 못한다. 각자의 세계에서 충분하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남의 연못을 들여다봅니다. SNS를 보면서 비교하고, 동창회에서 비교하고, 명절에 친척들과 비교당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도 더 열심히 해야 해. 하지만 비교에서 출발한 노력은 절대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따라잡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고, 목표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끝없이 달려도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남의 기준으로 살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산 적이 없구나. 2부, 책임감의 무게. 네 번째 이유, 모든 것을 내 책임으로 짊어지기 때문. 성실한 사람일수록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자기 책임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팀 프로젝트가 잘 안 되면 내 탓. 부모님이 불편해하시면 내 탓. 친구가 기분 나빠하면 내 탓. 연인이 화나면 내 탓.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뿐이다. 나머지는 우리 손을 떠난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 통제하려 합니다. 남의 감정을 내가 책임지려 하고, 남의 인생을 내가 해결해 주려 하고, 남의 선택까지 내가 걱정합니다. 회사 동료가 퇴사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고, 부모님이 아프시면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자책하고, 아이가 힘들어하면 내가 부족한 부모라서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인생을 삽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남의 문제를 내 것처럼 짊어지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다섯 번째 이유,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실수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일을 완벽하게 해야 하고, 말을 완벽하게 해야 하고, 관계도 완벽하게 유지해야 하고, 심지어 감정까지 완벽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실수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순간 모든 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메일 한 줄 쓰는 것도 10번 고치고, 회의 발표는 며칠 전부터 연습하고, 사소한 실수에도 며칠씩 자책하고, 한 번의 실패로 자신을 부정합니다. 나는 왜 이것도 제대로 못할까? 나는 왜 매번 실수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건 좋지만 완벽해야만 한다는 강박은 독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대충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함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6번째 이유, 쉬는 것을 죄책감으로 여기기 때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쉬지 못합니다. 쉬면 뒤처질 것 같고, 쉬면 게으른 것 같고, 쉬면 죄책감이 듭니다. 나만 쉬는 건 아닐까? 지금 쉬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하는데?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활을 항상 당겨놓으면 끊어진다. 때로는 느슨하게 해야 한다. 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쉼은 재충전입니다. 계속 달리기만 하는 차는 언젠가 멈춥니다. 연료가 떨어지거나 엔진이 과열되거나 바퀴가 닳아버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않고 달리면 어느 날 갑자기 번아웃이 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일어날 힘조차 없어집니다. 쉬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제때 쉬는 사람이 더 오래 달릴 수 있습니다. 3부 진짜 중요한 것. 7번째 깨달음, 노력보다 중요한 건 선택이다. 우리는 노력을 너무 신성시합니다. 노력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잘못된 곳에 아무리 노력을 쏟아부어도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노를 열심히 저어도 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선택이 잘못되면 노력은 낭비됩니다. 선택이 맞으면 적은 노력으로도 큰 성과를 냅니다. 열심히 하기 전에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걸까? 이게 정말 나에게 맞는 걸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걸까? 때로는 노력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8번째 깨달음, 성실함이 항상 정답은 아니다. 성실하게 살면 된다. 우리는 이 말을 진리처럼 믿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성실한 사람이 가장 먼저 지칩니다. 왜일까요? 성실한 사람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부탁받으면 다 들어주고, 일이 주어지면 다 맡고, 누군가 힘들어하면 다 도와줍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는 잔인하다. 성실함은 미덕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성실함은 자기 파괴입니다. 안 된다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나도 쉬어야 한다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성실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에만 성실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적당히 해도 괜찮습니다. 9번째 깨달음,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우리는 결과에 집착합니다. 승진해야 하고, 연봉이 올라야 하고,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정은 고통스럽고 결과만 기다립니다. 하지만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행의 즐거움은 목적지가 아니라 길 위에 있다. 생각해보세요. 목표를 이루는 순간은 단 한 번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수개월, 수년입니다. 과정이 고통스러운데 결과만 기다린다면 인생의 대부분을 고통 속에서 사는 겁니다. 결과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정이 즐겁지 않다면 결과를 얻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제야 끝났구나. 이제 뭐하지? 목표를 이룬 순간 공허함만 남습니다. 과정 자체가 즐거운 일을 하세요. 그러면 결과와 상관없이 매일이 의미 있어집니다. 4부 진짜 잘 사는 법. 10번째 진실, 덜하는 것도 용기다. 우리는 더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하지만 노자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적을수록 많고 많을수록 혼란스럽다. 때로는 덜하는 것이 더 많이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일을 10개 하는 것보다 3개를 제대로 하는 게 낫습니다. 사람을 100명 아는 것보다 10명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게 낫습니다. 모든 기회를 잡으려 하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기회만 선택하는 게 낫습니다. 덜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집중입니다.
에너지를 분산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곳에 쏟는 것입니다. 마지막 진실 행복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열심히 살면 언젠가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뤄도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지금에 만족한다면 행복합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살아도 되고 적당히 살아도 되고 때로는 멈춰 있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이고 중요한 건 성취가 아니라 만족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리는 것, 남의 기준으로 열심히 사는 것, 자신을 희생하며 열심히 사는 것은 당신을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왜 열심히 사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달리고 있는가? 이 길이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인가? 열심히 살기 전에 제대로 살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인생은 마라톤이 아닙니다. 산책입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멈춰서 쉬어도 됩니다. 풍경을 구경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길 위에서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